현재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은 박정희 대통령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으며 또 이 부강한 나라를 누가 파괴를 하고 있는지 그 모든 상황을 눈으로 목도하면서 현재 방치하거나 방관하거나 부역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놓고 볼 때 가슴이 아프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스팔트 이 바닥에 나온 지 아주 오래됐습니다. 정말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항상 느끼는 것은 종북 좌익 세력들이 절대 6.25 때 서울에서 3일 동안 지체한 그런 내용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4.19 때, 그 다음에 5.18 때 저들이 실수한 것을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이들은 철저하게 이 모든 것을 만만리로 하면서 아주 치밀하게 현재 움직여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국민의힘이 어떻게 저들한테 먹혔는지조차도 대한민국 국민 80~90%는 모릅니다. 설사 10이나 20% 아는 국민이 있다 하더라도 행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타성에 처해져 있는 거죠. 현재 너무 배가 불렀고 너무 따서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심각한 내용들 절박하지도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재명의 G7 그 행사에 참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다 목도하셨을 것입니다. 바로 이재명이가 전 세계에서 배워받고 있는 그 수준이 바로 여러분들이 보신 그 내용입니다. 아무리 국제관계라 하더라도 배관시하고 꼬다는 보릿자루처럼 이렇게 대하지는 않습니다.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전 세계는 인류의 역사에서 이 전쟁으로서 인류가 계속 발전을 해왔지만 전쟁이라면 맨 마지막에 행동하고 옮기는 것이죠. 그 전에 여러 가지 첩보전, 정보전, 기만전 계속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러면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전 세계의 정보기관들이 자기 본부에다가 이 정보를 전달할 때, 보고할 때 있는 그대로 다 보고를 하죠. 어떤 하나 가감 없이 거짓도 없이 바로 우리가 이재명의 실체를 알듯이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도 이재명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누가? 이재명이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대통령다운 대통령이 아니라 가짜 대통령으로서 더구나 북한을 추종하는 자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아닌 척하는 저런 그 모든 것을 봤을 때 얼마나 화가 치밀어오고 그 많은 국민들이 저걸 보면서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민노총부 종북 세력입니다. 그러나 민노총의 많은 사람들이 종북 세력이 아니라 바로 일부 지도부가 종북 세력이고 민노총을 북한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이번에 이재명의 G7 관련 내용은 어이없고 또 대한민국의 국격이 정말 추락하고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정말 너무나도 까마득합니다. 일단은 미국이라는 나라를 한번 보시죠. 혈맹국, 동맹국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여태까지 군대나 자원이나 경제적으로 모든 걸 지원해서 가장 성공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어디나 내놔도 꿀리지 않고 어디나 내도 가장 자랑스러운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이제 종북 세력들이 정권을 풀어주고서 이제 저들은 이 나라를 고려연방제로 합법을 가정해서 현재 진행시키고 있는 상황 속에 미국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지난 3년간을 시간을 헛되이 보냈습니다.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예,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뛰어서 국민을 깨우치고 그 다음에 많은 시민단체장들이 정말 함께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중과부적, 너무 역부족이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시간을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그 시간은 뭐냐? 자유대한민국 헌법이 살아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현재 죽었습니다. 사문화됐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죽었고 사문화됐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헌법이 현재 살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간 동안 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 바로 세울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하고 좌우로 고민해도 아무 방안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대안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과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어느 분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깨어나야 된다. 또 어떤 분은 국민의힘의 당원으로 들어가서 국민의힘을 장악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서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고 또 많은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두 가지 다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국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정체성, 정신, 영혼 바로 세우고 잊혀지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을 다시 우리 앞에 오시도록 모셔야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망각하는 순간에 이 나라 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다시 우리 앞에 나오셔서 그리고 대한민국을 구하라, 그런 방침에 따라서 우리는 움직여야 됩니다. 지금 종북자의 세력들이요, 제가
도나하나 오만한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종북 좌익 세력 한 줄도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다수는 다 보수 우익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질면을 하느냐? 저들의 분열 공작 기만 10년 전에 다 당한 겁니다. 가두리 공작이라 그러죠. 여기서 옳은 소리를 하면은 저쪽에서 또 옳은 소리를 내면서 분열시키고, 부정선거를 막으려고 한다면은 또 부정선거를 단체를 만들어서 또 마찬가지로 분열선거를 보호하고, 이렇게 계속 하는 그 공작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넘어간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과연 그런 기회가 올 것이냐? 변화해야죠. 저희들이 이 아스팔트에 우리가 돈 벌러 왔습니까? 우리가 명예를 우리가 높이기 위해서 나왔나요?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나왔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 한 가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나눠졌구나, 이런 걸 느꼈고, 그리고 이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기 위해서 10년 동안 아스팔트에서 지금까지 뛰인 겁니다. 일단은 주간 정세 동향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경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기업 부채나 가계 부채, 특히 가계 부채는 그 유용도가 이 많은 경제학자들이 계속 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심각하다. 가계 부채에는 이 전세금 대출이 빠져 있다. 전세금 대출까지 포함하면 대단하다. 근데 지금 작년서부터 계속 위험하다 이런 것들이 왜 터지지 않느냐? 계속 카드 돌려막기식으로 이렇게 해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언제쯤 터질 것이냐? 만약 그런 상황이 되면은 진짜 심각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IMF보다 더한 상황인데 코스닥 주가지수가 3,000을 돌파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떠받치는 기업도 없고, 그 다음에 어떤 주가가 올라갈 상승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주가가 3,000을 돌파했습니다. 바로 이 신문 기사의 댓글이 한 400개 정도 달려있는데, 그중에서 한 분이 이렇게 글을 쓰셨더라고요. 이거는 북한에서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증권 거래소를 조사하면 바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글을 쓰셨더라고요. 유용하죠? 주가 조작.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북한이야. 근데 우리는 경제가 없어요. 경제가. 자동차를 만들어서 수출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냉장고나 컴퓨터나 이런 걸 만들어 수출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이 북한이 갖고 있는 그 모든 자원은 대한민국 적화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적화시키기 위해서 국가의 모든 그 자원을 거기에 쏟아붓기를 지금 현재 1945년 해방사부터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국가를 운영해야 되고, 인건비도 줘야 되고, 그다음에 식량도 배급해야 되는데, 매일 해킹이나 해가지고 또 무기 팔아서는 그건 되지도 않죠. 근데 한번 합리적인 의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바다 이야기 사건이 있었죠. 어마어마한 돈이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저축은행 사건 등등 아주 이 대형 금융비리 사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생했는데 당시 수사검사가 윤석열이었습니다. 근데 수사하다가 다 흐지부 됐습니다. 그러면 바다 이야기에 많은 분들이 어디로 갔을까? 그리고 태양광 비리, 태양광 비리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것도 다 흐지부됐습니다. 그럼 태양광 비리에 그 많은 분들이 어디로 갔을까?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주가 조작 사건들, 주가 조작에 그 많은 분들이 어디로 갔을까? 그리고 얼마 전에 마약 밀수 사건이 있었죠. 인천공항 마약 밀수 사건 약 1조 원에 달하고 그걸 추적하다 보니까 바로 그 사건 메뉴가 누가 나오냐면 김건희의 오빠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마약 밀수 사건에 많은 분들이 어디로 갔을까? 다 전부 다 유야물 됐습니다. 유야무야. 한비전 유심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북한으로 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 현재 표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표정 관리. 옛날 같았으면요, 윤석열이가 진짜 우파 정권이고 윤석열이가 보수 정권이라고 한다면은 이 바닥에 인도청 폭동이 수십 번 났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인도청 폭동과 서울 폭동이 일어났었죠.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도 제대로 잡지를 못했어요. 왜? 경찰뿐만 아니라 많은 세력들이 전부 저쪽이다 보니까. 자, 윤석열이가 1차 추경을 13조 8천억 원, 그 다음에 2차 추경을 30조 5천억 원을 냈습니다. 또 이제 재정을 확대해야 된다 그래서 또 추경을 또 한답니다. 이외에도 이 2차 추경까지 하면서 돈이 없으니까, 국가에 돈이 없다 보니까 국채를 발행합니다. 19조 8천억 원을 국채 발행합니다. 심각하죠. 정말 무조건 그 돈도 추경을 해서 나라가 발전한다. 즉, 정확히 말씀드리면 기술을, 첨단 기술을 개발하거나, 그 다음에 인재를 육성시키거나, 이런 데 쓰지 않고 무조건 15만원에서 25만원, 40만원, 50만원 공짜로 돈 주는 거에 많은 돈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현재 추경에 정말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떤 감사 기능도 사실은 제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예전에 문재인이 했을 때 이 일자리 창출한다고 문재인이가 정권 됐자마자 53조 원을 갖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53조 원 어디 갔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퇴임 전에 51조 원인가요? 51조 원 또 편성했었습니다. 상생형 일자리 창출한다고. 그 많은 돈 어디 갔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추적하고 이거를 규명해 국민의힘 덩어리입니다. 왜? 같은 편입니까? 자,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비록 여기에 이 자리에 지금 현재 제가 보니까 약 한 30분
많으면 한 50분 오셨어요. 근데 많은 분들은 어디로 간다면은 이제 이따가 부정선거 하는데 또 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대선 무효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예만 드려보겠습니다. 2002년 이해창과 노무현 간의 그 대선이 16대 대선입니다. 그리고 노무현이가 당선됐습니다. 당시에 부정선거 전자개표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대선 무효소송을 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대선 무효소송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1년, 2년, 3년 지나가다가 기각시켜버립니다. 물론 강인의 근거가 있어야죠. 대선 무효소송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다 죽었고 첫째 편인데 과연 받아줄까요? 받아줘서 무효소송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제가 손에 장을 지니겠습니다. 이 정도로 그동안 대한민국의 모든 상황들을 보면요 계속 바람이 쳤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거기에 너무 이 마음을 쏘서는 안 되겠다. 이거는 뭐냐? 이제는 남아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싸워야 됩니다. 그거에 대안이 없어요. 이제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컨트롤 타워는 이 대한민국의 군 출신, 예비역 출신, 그 다음에 변호사, 그 다음에 교수, 또 어떤 지식인들이 앞장서서 이렇게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그런 기색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저기 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요청해야 됩니다.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라. 너희들만 따라하지 말고 다 같이 모이자. 그리고 너희들이 컨트롤 타워에서 나라를 구하는 데 앞장서라. 목사들 나가라. 진짜 대형교회 목사들,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길은 가장 쉬운 길이 교회 세력입니다. 그래서 나와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죽기 아니면 뺨을 치고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알려야 됩니다. 아무튼 오늘 날씨가 무겁습니다. 오늘 바쁘시고 도와주신 우리 동료분께 감사의 말씀 올리고 다음 연설을 올리도록 다음 원사님께서 올라오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한 분 듣겠습니다.